네, 오늘 경기도 힘겹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그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다른 날들의 좀 더 쓰디쓴 패배가 좀 더 많았는데요. 하지만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더욱더 기분이 좋지 못한 그런 마감을 맞았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점을 취해야 할지 짚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지금 실적이 나온 종목이 있어서 한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LG전자가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 내놓았는데요. 어닝 쇼크입니다. LG전자 물론 실적을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이 낮아진 눈높이도 맞춰주지를 못하네요. LG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이 2,440억 원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60% 정도 줄어드는 수준이었고요. 당초의 시장 컨센서스는 한 반토막 수준 3,400억 원 정도는 해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도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TV 사업 부문이 적자로 전환이 됐고요. 핸드폰 쪽도 그다지 좋지가 못했고 현재 수익의 대부분을 에어컨이 포함되어 있는 H&A 이 사업 부문이 담당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지는 IR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후속 뉴스들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해설 함께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부자금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근래에 뵀던 모습 가운데 오늘이 가장 좀 어두워 보이세요. 그렇습니까? 네, 오늘 경기 좀 힘드셨죠? 네, 오늘 시장은 상당히 변동성이 심했죠. 특히 이제 오후 2시 넘어가지고, 주력적으로 이제 매물들이, 차익 매물들이 좀 쏟아지면서, 거의 윗꼬리를 달고 거의 마감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FOMC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오늘 후장에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거든요. 물론 지금 뭐 달러 강세라든지 우리 원화 약세 이 부분이 뭐 1160원까지 지금 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하고 가장 밀접하게 이제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계속적으로 심리를 지금 누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지금 FOMC 금리 인상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9월달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FOMC에서 사전 유출된 회의록을 보게 되면 연말까지 해서 0.035%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월달 아니면 9월달에도 안 할 가능성이 좀 있고 원래 이제 12월 달 정도에 연내 한 번 정도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좀 이러한 부분들은 좀 과도한 우려가 아니겠느냐. 오늘 시장 2시 이후의 반응은 그런 점을 조금 볼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뭐냐면 오늘 지금 한미약품하고 한미사이언스가 지금 어저께 장 끝나고 지금 베링거 인겔하임에 지금 그 라이센스 아웃 그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갭상승을 많이 했다가 지금 차익 매물들이 왕창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헬스 할 것 없이 중소형주와 코스닥을 전부 다 지금 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오늘 실질적으로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잡아놨어요. 삼성전자를 3% 가까이 지금 끌어올리면서 그리고 끝날 무렵에 보게 되면 자동차를 또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거의 보합 수준까지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과연 중소형주와 지금 대형주 간의 수익률 갭차 이 부분이 지금 상당한 상태에서 오늘 한미약품하고 한미사이언스를 주도적으로 차익 실현하면서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형주 쪽으로 옮겨올 수 있는 이런 부분 이거는 굉장히 시장의 큰 흐름의 변화거든요. 이런 부분이 오늘 좀 2시 이후에 감지가 됐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서 내일부터 대응을 좀 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시효과 구간에 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견해로 시장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허 위원님은 오늘 경기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그 증시 격언 중에 강 세장은 비관 맞나요? 비관 속에서 자라나서 회의 속에서 자라고 뭐에서 성숙한 다음에 낙관 속에서 성숙하고 행복함 속에서 소멸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증시격언. 근데 그 행복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공감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여쭤보고 하면 제일 지금 행복할 사람들이 화장품 제약주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랬죠. 근데 출연자들 대부분이 다 너무 그러니까 취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실적을 잘 내고도 빠지게 만든 요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역으로 아까 이제 잠깐 전문가님도 언급해 주셨던 그 현대차 계열의 그런 종목군들, 현대차, 뭐 대우조선, LG전자 뭐 이런 쪽들, 작살이 나 있는 종목군들은
비관 속에서 잘한다고 하고 회의 속에서 더 이제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쪽 된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조선, IT, 자동차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주 단위로 봤을 때는 약간 돌려놨거든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아주 큰 판에서는 아직은 한미약품이나 사이언스를 포함한 그 바이오 제약주의 성장성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밸류가 좀 문제였다라는 부분들은 인정을 해야 되겠고 너무 그쪽 시세에 좀 취해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쪽에 대한 이야기들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점에서 2번을 크게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패턴 할 때 항상 패턴 분석은 볼륨이 무조건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오늘 볼륨이 좀 컸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우려가 된다.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좀 두 분 다 좀 시장에 대해서 큰 변화들 점검하고 계시고 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종목 얘기도 좀 상당히 많이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라인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1번 타자입니다. 다우기술, 2번 타자 한미약품, 3번 타자는 펩트론이고요. 4번 타자 한국항공우주, 5번 타자 NC소프트, 6번 타자 로엔, 7번 타자 롯데제과, 8번 타자 LG전자, 9번 타자는 로제시스입니다. 이렇게 쭉 라인업이 공개가 됐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라인업 이 선수들의 성적도 상당히 좀 들쭉날쭉합니다. 평소 같지 않은 모습인데요. 부장님 전문가님 라인업 좀 어떠세요? 네네. 이 종목들은 사실 이제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모멘텀이 강하게 이렇게 움직였거나 롯데그룹의 이제 이슈라든지 이런 쪽에 좀 있는데 다 지금 뭐 출전할 수 있을 만한 아주 그 실력들이 갖춰진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물론 후장에 지금 윗꼬리를 많이 달고 좀 내려온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실적과 성장성 부분에서 상당히 그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이다. 오늘은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예, 일단 뭐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많고요. 눈에 띄는 종목은 이제 로엔인데요. 이 종목이 워낙에 이제 대주주가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작은 물량 가지고 위아래로 많이 흔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호가 부분을 제가 저번에 잠깐 이제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드렸었는데 이걸 거래소랑 증권사가 일부러 10개만 위아래로 지금 오픈해가지고 보여준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전 관행이기 때문에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호가를 이게 무슨 옵션 호가도 아니고 오늘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 보면 그러니까 그 호가 잔량이 표시가 제대로 안 되고 아래 누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던지면 아래 아무도 없어버리면 순간적으로 한 10%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호가를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거래소 쪽에서 모르겠어요. 돈이 안 돼서 일부러 호가를 작게 해가지고 감질나게 해가지고 거래시키려고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좀 부당한 것 같고요. 호가를 위아래로 30% 늘렸기 때문에 호가도 분명히 확대를 시켜줘서 다 보여줘야 돼요. 위아래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공정한 게임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로엔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롯데제과는 다들 아시는 그 지분 경쟁 관련해서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노지시스는 종가 상한가였었죠. 이 종목도 잘 들어온 것 같은데 정말 작은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뭐 작은 그 규모의 자금들이 좀 핸들링이 가능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오전에 저희가 선수 라인업을 설정했기 때문에 오후에 이 변동성이 약간은 좀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 자세한 얘기를 나누면서 특징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 의원님부터 관심선도 체크를 해주시죠. 네. 한미약품을 좀 오늘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뭐 상당히 뭐 거래도 많았었고 관심들이 많으실 건데요. 앞서서 이 안은기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 한미약품에 의한 한미약품을 위한 뭐 이런 장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던데. 네, 어제는 일단 뭐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로 일단 갔었었고요. 둘 다 좋았었죠. 사이언스랑 같이 거래도 상당했어요. 제 기억으로 거의 한 300억 거래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료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라이선스 아웃이죠. 근데 이제 아침에도 저희가 동시효과 때 연구원들 견해 소개해드리면서 어떤 연구원들은 더 간다고 그러고 어떤 연구원은 이미 내가 옛날에 리포트 3월 달에 쓸 때 이것까지 반영했단 말이야 라고 그래서 홀드 의견 줬다고 그거 제가. 한 명이었잖아요. 대부분 간다고 그렇죠. 그러고. 걔랜다. 그분이 이제 KTV의 이혜린 연구원이거든요.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안 만나봤는데 제가 이분을 왜 기억하고 있냐면
3월 19일인가 20일 날 리포트 썼는데 저는 리포트가 나오면 쭉 다 정독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장 그러니까 그냥 흔할 말로 잘 알고 쓴 것 같더라고요. 왠지 그 내용들을. 그리고 이 이야기 전개가 명쾌했고 말이 돼요, 논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갖고 내가 목표가를 이만큼 줄 거니까 여기까지는 보자라고 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오늘 이 라이선스 아웃을 보고 역시 또 명쾌하게 이렇게 그 구성이 독자가 읽을 때 그 좀 약간 와닿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소수의 의견이 승리를 했던 날인 것 같아요. 오늘만 봐서는이죠. 근데 길게 봐서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뭐 그런 상황이고요. 한미약품은 조금 제가 이제 아쉬운 게 본인들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IR에서 약간 조금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이 정도로 실적을 안 좋게 냈으면 짧게라도 어떤 멘트를 달아야죠. 그래야 그 주주들이 혼란을 안 갖게 되죠. 가이던스는 한 몇백억 나와 있는데 OP가 100억대 미만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려면 짧게라도 한두 문장이라도 이러이런 상황이어서 영업이익이 뭐 안 좋았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그 소통 면에서는 좀 아쉬웠다 생각되고요. 향후에 대한 전망은 사실은 저는 이제 소속이 기자다 보니까 뭐 기사도 쓰곤 하는데 저는 사실 이쪽 그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는 아까 그 이혜린 연구원하고 유사한 견해는 갖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번류가 요즘은 뭐 PER 안 보고 PBR 안 본다고 그러시는데 그거 봐야죠. 기준 라인이 없잖아요. 그럼 뭘 보고 주식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런 라인을 봤을 때는 상당히 나중 일까지 땡겨다 쓴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은 그 퀀텀 프로젝트. 그게 이제 금액이 당뇨 시장은 상당히 큰 시장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기대감은 남아있지 않나 싶은데 여전히 밸류는 좀 세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 전문가님도 이 한미약품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쪽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밸류를 얘기할 때는 말이죠. 지금 그 과거 시점에 이제 자료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제약바이오라는 거는 지금 바이로메드 같은 게 퍼가 몇 배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100배가 넘죠. 허 의원님. 1000배인가요 혹시? 1000배가 넘습니다. 네? 1000배가 넘어요. 아, 이거 적자 기업이니까. 아니, 적자 아닙니다. 적자면 퍼가 안 나오죠. 적자였을걸요? 아, 적자 아닙니다. 작년부터 흑자로 돌아섰고요. 바이로메드가요? 네네. 제가 알고 있는 적자 아닙니다. 흑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뭐, 리포트를 많이 분석을 하시겠지만, 그 미래 가치를 분석하는 그 툴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한미약품으로 치면, 이 제일 처음에 한 게 지금 면역 치료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한 게 이제 폐암 쪽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죠. 당뇨병 치료제하고. 그렇죠. 가장 근데 빠르다고 제가 처음에 출연해갖고 말씀드릴 때 한미약품이 24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각기 시장에 시장 규모가 있어요. 그 시장 규모 속에서 한미약품이 이게 임상 3상까지 통과를 해서 신약이 발매가 됐을 때 과연 쉐어를 어느 정도 차지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출액과 순이익을 계산해서 이제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쉽게 아까 제가 초두에 이렇게 시장의 변화의 움직임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시장의 변화가 한꺼번에 확 나타나지는 않아요. 서서히 이제 그런 진행 과정을 이제 밟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한꺼번에 저는 죽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미약품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오늘 이제 수급적으로 상당히 이제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쌍봉을 치고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해야 된다. 지금 구간에서는 이렇게 보지만 지금 미국의 나스닥 시장의 바이오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게 실적이 또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한꺼번에 이렇게 뭐 하락 추세로 완벽하게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지는 말자.
이런 말씀을 좀.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짧게만 해볼게요. 제가 아까 좀 아쉬웠던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길리어드 같은 경우는 PBR은 한 7, 8배 나와요. 근데 펀은 10배 수준으로 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높지 않아요. 그리고 암젠이나 뭐 머크나 화이자도 PBR이 사실은 한 4배, 7배는 나오는데 퍼가 20배 넘어가는 종목은 거의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얘네가 아까 실적을 냈는데 네. 이렇게 안 좋게 나왔던 부분에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제 심리적으로 네. 야 이렇게 잘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온 것이 뭔가 틀어졌나 계약 관계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당장 내일이라도 IR을 하셔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이렇게 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바이로메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뭐 100배, 1000배 얘기 나왔잖아요. 제가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이 종목은 PER이 10,000배가 넘습니다. 아무래도 네, 지금 17,000배 정도로 데이터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제약바이오 이런 부분은 좀 이 부분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선수로 좀 바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좀 안 좋은 얘기 계속하는 것보다 조금은 또 기분을 업시킬 수 있는 종목들은 없을까요, 부자개미님? 예, 제가 이제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에서 4번 타자로 항상 좀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한국항공우주 오늘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성장주라는 거는 이 종목도 고포주예요. 지금 뭐 고포주하고 저PBR주의 싸움인데, 여도 이제 고포주죠. 고포주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추세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실적이 충족하면은 우상향으로 계속 갑니다. 실적을 컨센서스를 충족 못했을 때는 이제 오늘 한미약품처럼 꼬꾸라지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2분기 컨센서스도 충족을 시켰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더군다나서 이제 3분기에는 더 좋아요. 3분기에는 예상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보잉하고 에어버스가 이제 주력적인 매출처인데. 이쪽에 지금 부품 기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주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인이 굉장히 지금 안정화돼 있다.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시장 쪽, 뭐 이라크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공군용 FA 기기 이런 쪽에 이제 수출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62%까지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3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진다면 한국항공우주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항공우주는 우상향 추세에서 뭐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니까 정말 예쁘게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한 선수 더 볼게요. 부자기미 전문가님이 눈에 띄는 선수 좀 더 보신다면요? 네네, 오늘 펩트론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펩트론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상한가를 지금 3방을 치고 어저께 그저께 조금 눌렸다가 오늘 다시 장중에 20%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이제 신규 상장주 중에서 이제 제노포커스가 꼭 이 추세하고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차트 한번 보고 한번 그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 신약 이런 바이오 관련 제네릭 이런 쪽하고 조금 차원이 틀린 종목이에요. 뭐가 틀리냐면 얘는 펩타이드가 주력입니다. 펩타이드가 주력인데 펩타이드라는 거는 뭐냐면 아미노산에 한 개의 아미노산이 있으면 이거를 갖다가 2개 이상을 복합적으로 연구해서 새로운 신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머리 아플 때 주로 뭐를 드시죠? 타이레놀 드시나요? 저는 사리존을 먹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내일 아프면 내일 또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펩타이드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보통 짧아봤자 일주일, 보통은 한 달에서 3달, 길게 가는 건 6개월에서 1년까지 갑니다. 약효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안전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전립선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대웅제약하고 실질적으로 그 기술 이전 계약을 해가지고 2005년도부터 매출이 일어났는데 그 매출이 원 신약보다도 이 제넥 신약이 더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검증이 된 겁니다. 핀테크라고 비하면 메디테크인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번만 먹으면 그냥 몇 번 안 먹어도 된다 이거죠? 네네네. 여러 번 안 먹어도 된다는 거죠? 네네. 약효가 그만큼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유망한 기술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보면은 이 선수도
8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지금 국내 제약사하고 3군데하고 지금 기술 이전이 돼가지고 신약에 대한 임상이 2상 이상 넘어간 것들은 지금 다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판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관건은 해외 쪽에 어느 정도 지금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겠느냐. 요게 관건이다. 요 부분만 잘 좀 해외 기술 이전 부분, 요 부분만 좀 잘 체크하면서 이 종목을 체크해 보자.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펩트론입니다. 공모가 16,000원이었습니다. 오늘 종가가 72,500원. 공모 청약 들어가신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대박 종목이 됐는데요. 제약바이오 밀려나는 가운데서도 상당한 기대감에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이 종목까지 짚어봤습니다. MVP 설정해 보겠습니다. 부장님 전문가님 발표해 주세요. 오늘 MVP는 당연히 한국항공우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오늘의 4번 타자였고요. 5%대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면서 95,0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바로 내일 경기 준비해 볼게요. 부장님 전문가님 포인트 어디에 맞추고 계세요? 네, 역시 이제 내일은 역시 미국의 FOMC 회의 결과를 좀 주목해 보자. 이렇게 볼 수뿐이 없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9월 달에 하든 12월 달에 하든 지금 문제는 지금 환율이거든요. 우리 시장에서도.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달러 강세, 상대 통화 약세, 이런 부분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에서 역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상해 지수 이제 급락은 조금 안정되는 기미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상해 지수는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매매하기가 상당히 지금 까다로운 구간이죠. 우리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판이 한꺼번에 옮겨가면 전차라든지 차화정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저도 그 부분까지는 안 갔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우실 텐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라인업에서 설명드린 이런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대한유화라든지 이렇게 좀 실적이 호전되는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좀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IT 대형주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당분간 매매하는 이렇게 압축시켜서 매매를 하자.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 들고 있습니다. 현금 50% 마련해 있고. 그래서 자신 있는 종목만 두세 종목으로 딱 압축을 하고 현금 들고 있으면서 이런 종목들이 빠질 때마다 좀 매수해가는 이런 전략이 지금 구간에서는 가장 유효한 우리 투자 전략이 되겠다. 현금이 또 한 명의 또 유력 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컬링업 트리오 설정해 볼게요. 선수 호명해 주시죠. 네. 내일의 3번 타자는 휴원스입니다. 4번 타자 CJ, 5번 타자는 ENF 테크놀로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앞서서 ENF 테크놀로지는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날 날아갔거든요. 오늘도 흐름 괜찮던데 먼저 휴원스부터 간략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휴원스도 오늘 막판에 좀 윗꼬리를 많이 달고 음봉을 형성을 했는데, 휴원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용시장 이쪽에 이제 의료기기가 중국의 지금 FDA 승인을 획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미사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중국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분석을 한 거로는 한 10배 이상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눌림목이 좀 나왔다고 보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다시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타자 CJ입니다. CJ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이고요. 전 계열사들의 지금 실적이 전부 턴어라운드가 됐기 때문에 지금 21선에서 지금 눌림목이 나오고 있다고 지금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3%에서 6.8%까지 전사적으로 지금 계열사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주사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타자 ENF 테크놀로지는 제가 한번 추천을 한번 드린 종목인데,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지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벽한 지금 저평가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퍼가 지금 한 7.5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장비주나 소재주들 시가격 이런 부분으로 따져도 11배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채워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한 5원봉 정도가 나와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많이 시장에서 우려를 했던 조선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쪽에서의 좀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이 가운데 삼성중공업 실적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이 영업 손실 적자 규모 한 2조 원까지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적자 전환은 맞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1조 5,481억 원 적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어서 현대중공업도 함께 좀 실적을 내놨는데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좀 적자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1,710억 원의 적자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집중 골든타임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어수선한데요. 내일 새벽에 나올 FOMC 내용 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